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지연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차려입었죠? 오늘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날입니다.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학 특강을 하고 왔어요. 명사 특강을 요청받아서 와, 이거 저 아직 성공 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세요? 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. 대학생들이 직접 자기들이 서치해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한 거라서요. 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. 과연 대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까? 필요할까?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대학생 때 도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주되게 했습니다.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할까봐 두렵거나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고민할 시간에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 그런 시간보다는 내가 시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패했으면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늘 먼저 행동하고 도전합니다. 물론 그거에 따른 실패도 아주 많이 맛봤죠. 뭔가 지원했을 때 떨어지기도 했고요. PT를 하면서도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. 늘 이렇게 실패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,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. 저는 실패를 하면 저도 되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. 지금도 겪고 있고요.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봤더니 제 삶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늘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 목표라는 게 내가 어떤 성취물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. 아주 작은 목표예요.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봐야 되겠다. 내가 글쓰기를 좀 매일 해봐야 되겠다. 이런 사소한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게 저를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목표라는 건 행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나를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덧붙여 봤습니다. 제 삶의 중심에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행복입니다.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거든요. 물론 우리 다 마찬가지일 텐데,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결정해야 되는 일에서 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강의 의뢰를 받을 때도요,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해요. 그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강의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선택했을 때 결국은 제가 지금 저의 분야도 만들고 또 제 자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중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해요. 이게 무려 50%를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것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.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나머지 절반입니다. 그중 10%는 사회환경적인 영향이에요.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,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,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10%를 결정한다고 하고요. 나머지 40%가 의도적인 활동입니다.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활동을 하는가. 제가 강의를 선택할 때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의도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그러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내가 선택한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내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회복 탄력성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
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힘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좌절하고 아주 침울한 상태로 오랜 시간 보내게 되고요.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를 좀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 챙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.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이고요. 두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. 첫 번째 자기 조절 능력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. 나의 감정 조절력과 또 충동 통제력, 그리고 원인 분석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?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듦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어떤 분노로 표현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결국 좋지 않은 결과이겠죠?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이에요.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자제해보는 거죠. 자제력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고요. 세 번째 원인 분석력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문제가 뭐였을까, 원인이 뭐였을까를 분석하면 다음에 또 그런 똑같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원인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까지 자기 조절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. 두 번째 대인 관계 능력이 왜 필요하냐?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.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. 그럴 때 관계 능력이 필요한데요.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, 여러분? 소통을 잘합니다. 소통 잘하는 사람이 관계도 좋고요. 관계 잘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하죠. 이런 것처럼 대인관계 능력을 위해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 필요하고요. 공감 능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아 확장력이라고 해서 나를 좀 확장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일도 내일 같아. 근데 주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. 이렇게 약간 공감 능력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말로 적절한 건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다 내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 뭔가 자기 조절도 잘하고 대인관계 능력도 좀 갖추고 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아까 의도적인 활동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죠. 아주 사소한 것으로 날이 더울 때 왜 이렇게 날이 더워 하는 것보다는 날이 더울 수 있으니까 더운 대로 나름대로 내가 이 더운 날씨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 볼까,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잖아요. 괜히 짜증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성공학 특강 덕분에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. 또 제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어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어떤 게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할게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